자, 추가적으로 반대쪽 부분도 동일하게 보강대 리브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D 스케치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 선택하시고요. 물론 이 스케치 평면도 형상 안쪽에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을 해서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들을 현재 스케치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과 같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선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자, 지금 그린 이 선은 전체 선을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에 우리 왼쪽 부분이었죠. 왼쪽 부분에 보강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보강대 리브 기능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면서 연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굳이 전체를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인 선만 그린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치수 입력할까요? 주어진 도면대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같은 선이 작성되었고요.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앞전과 동일하게 리브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다라는 두 번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했던 선을 클릭하시고 이 선에 대해서 방향 1번, 방향 2번 한 번씩 누르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 방향성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에 대해서 두께, 전체 두께입니다. 전체 두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죠? 오른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하나의 지지대, 보강대 형상을, 리브 형상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위쪽 부분에 나사 구멍 하나 만들어지네요. 나사 구멍 만들어지니까 이제 오른쪽 측면 부분에 나사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에서 먼저 포인트, 점을 찍어야 되니까 스케치를 이용해서 측면을 선택하고요. 이 측면 부분을 기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죠? 간략하게 선 하나 그릴까요? 예를 들면은 기준되는 수직선 하나를 작업합니다. 자, 이 수직선에 대해서 치수 입력할까요? 자, 이 수직선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는데 이때 치수는 나사에 대한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는 전체 지름의 절반값, 즉 2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릴, 나사가 만들어질 부분에 포인트, 점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끝점 부분이죠. 선의 끝점 부분에 점을 하나 딱 찍어서 스케치 완료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점이 하나 생성된 거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 기능을 클릭하니까 방금 선택한 그 점 부분에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사용자가 만드는 구멍은 일반적인 단순 구멍이 아닌 세 번째 탭 구멍입니다. 자, 탭 구멍 클릭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시트는 카운터 보호가 아닌 시트가 없는 부분이죠. 즉, 윗부분, 자, 위쪽에 나사머리 부분이 없음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사의 유형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나사의 크기는, 자, 도면을 보니까 나사 크기는 M4입니다. 그래서 나사 크기는 4짜리, 자, M4짜리 나사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곱하기 7은 나사의 피치 개념이기 때문에 모델링에서는 따로 표시가 안 될 겁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값을 주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현재 그죠? 나사의 종료 부분이 전체 관통이 아닌 나사 깊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사 깊이 값을 입력한다라는 거리값 주는데 이때 나사의 깊이 값, 그죠? 스레드 깊이는 나사 깊이입니다. 나사 깊이를 9를 입력하고 그리고 요거는 구멍 깊이 값이죠. 자, 나사 깊이가 9면은 구멍 깊이는 보통 나사 크기의 2에서 3 정도 더 크게 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크기를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사용자는 11이나 12를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값을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쪽 부분에 나사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사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사 구멍을
조금 전과 같은 패턴인데 원형 패턴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시킬 형상은 안쪽에 있는 나사 구멍입니다. 두 번째 패턴하기 위한 회전축은 바깥쪽에 있는 원통입니다. 그래서 원통 클릭하시는데 이때 전체 몇 개를 만들 건지에 대한 배열을 입력하거든요. 전체 몇 개를 만들 거냐면은 총 개수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나사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나사 구멍까지 확인되었고 이제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형상 작업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깎기를 실행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요. 자, 주어진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 처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서리입니까? 이 모서리에 모서리 선택하시고 적용했고요. 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안쪽 내부 이렇게 저는 내부 쪽을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 눌렀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바깥쪽 모서리를 바깥쪽 모서리를 쭉 선택을 하고 바깥쪽 모서리입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다음은 안쪽입니까? 이렇게 안쪽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안쪽 모서리 선택하시고 바깥쪽 모서리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죠? 바깥쪽 모서리까지 선택을 해서 적용 버튼 누르면은 지금은 다시 해볼까요? 지금 라운드 값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래쪽 윗부분은 됐는데 아래쪽 부분 안 됐네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까지 선택을 해서 적용 눌렀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은 현재 목깎기가 안 된다라고 나오네요. 요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 때문이구나. 이 부분이 현재 중복되었는데 여기 왜 중복되었나요? 우리가 치수를 잘못 입력했습니까? 전체적인 치수를 보니까는 전체적인 치수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아마 여기서 두 번째 평면입니까? 세 번째 평면이죠. 자, 이 평면에 대한 값을 우리가 현재 잘못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해서 한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왜 이 부분 때문이네요. 현재 보니까 이 원 자체가 그죠? 이게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직사각형 패턴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직사각형 패턴 부분에 대해서 자, 패턴 부분을 더블 클릭할까요? 이 패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방향 1번은 맞는데 방향 2번에 대한 간격이 50 맞는데 54가 맞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치수가 잘못 들어갔을까요? 그렇구나.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 사각형 크기였습니까? 자, 이 사각형 크기가 전체 82가 아니고 전체가 7, 8이네요. 아마 전체 사각형에 대한 크기를 제가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기가 다 이렇게 그죠? 뒤틀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아마 전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하나가 바뀌면은 다른 부분들까지 다 같이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먼저 판단만 했고요. 그 판단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바꾸면은 전체 부분까지 다 같이 좀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처음 베이스 만들 때 치수를 잘못 측정해서 생긴 결과 때문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형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영상은 저장하신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형상 모델링 작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작업을 하기 위한 standard.ipt 그리고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커버 영상인가요? 실 하우징이라는 커버 영상입니다. 자, 이 커버 영상도 보니까는 하나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XY 평면을 선택했고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선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 하우징 커버를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그림과 같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체 지름값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름값의 절반 치수를 입력했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름 치수에 우리는 반지름을 줄 거니까 절반 치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치수를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거리값이랑 전체 가로 길이도 입력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깥 형상을 먼저 하나 작업했습니다. 자,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회전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로파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 인식되었고 두 번째 축 선택 버튼을 이용해서 회전축은 아래쪽에 있는 선입니다. 전체 360도 회전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회전체 형상을 여러분들은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다 되었다 그러면 다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다가 우리 처음에 XY 평면을 선택했으니까 여기 스케치 시작 버튼 실행하시고 원점 밑에 있는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XY 평면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형상 안쪽에 그리니까는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누르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먼저 중간 부분에 선 그릴까요? 안쪽 부분에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직선은 회전하기 위한 하나의 축입니다. 다음은 주어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들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치수기 할까요? 치수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지름 치수의 절반 값을 입력하죠. 이렇게 절반값 입력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부분도 전체 지름 치수의 절반 치수를 입력하고요.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반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동일하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간격을 잡았고 나머지 뒷부분도 동일하게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 회전하고 난 다음에 30도 못따기를 별도로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스케치에서 바로 30도짜리 선을 새로 그려볼까요? 먼저 선 그립니다. 여기쯤부터 해서 대각선 하나 대충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자,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은 30도 못따기를 해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못따기에 대한 폭도 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폭은 0.5로 들어가죠. 이렇게 0.5라는 값을 입력했고요. 자, 작업 다 됐으면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자, 자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르기로 잘라내면은 결국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될 겁니다. 자, 작업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우리는 회전 기능 실행하나요? 회전 기능 실행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조금 전에 그렸던 형상의 내부 영역입니다. 내부 영역을 클릭하시고 축은 자, 축 선택 버튼 누른 다음에 회전축은 아래쪽에 있는 이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360도 회전할 건데 결합이 아닌 잘라내기로 이 부분을 잘라냈고요. 자, 안쪽 부분이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앞부분에는 0.5라는 라운드 못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따기 값, 못깎기, 못깎기죠. 못깎기 실행하셔가지고 반지름 0.5를 주는데 어디에 여기 모서리에 0.5 라운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처럼 라운드까지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 부분에 카운터 보호 구멍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사용자는 자, 다시 카운터 보호 구멍 작업을 실행할 거니까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스케치에서 점을 찍어야죠.
2D 스케치에서 작업을 할 측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기준되는 선, 중심선부터 기준되는 선 하나를 수직선이죠.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수직선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전체 어, 예, 전체 그 원에 대한 지름값이 얼마니까 그 값의 절반 거리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선의 끝부분에 하나의 점을 찍겠습니다. 점을 하나 이렇게 생성합니다. 지금 생성한 이 점이 나중에 구멍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 구멍 위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 구멍 작업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을 딱 실행하고 나니까 첫 번째 어떤 구멍이냐면은 지금은 탭 구멍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 구멍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윗부분 나사 모양에 대한 부분이니까 카운터 보호로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종료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멍이 뚫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을 다 완성하는 전체 관통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운터 보호 머리 지름을 입력합니다. 카운터 보호에 대한 깊이값, 머리에 대한 깊이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카운터 보호에 이번에 드릴 구멍입니까? 드릴 구멍까지, 자, 드릴에 대한 구멍 지름까지 입력을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카운터 보호가 들어갈 구멍이 생성되었고요. 근데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좀 치우치네요. 어딘가 또 치수를 잘못 넣었구나. 예, 제가 또 치수를 또 잘못 넣었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그죠? 구멍. 자,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 자,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치수가 그죠? 얘가 21이 아니고 25인데 제가 또 잘못 넣었네요. 이렇게 구멍에 대한 위치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변경시킨 다음에 마무리하면은 구멍에 대한 위치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자, 뒤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상 작업이 잘못됐네요. 자, 이 부분도 처음 스케치할 때 치수가 또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스케치에 대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가 그죠? 치수를 두 개를 제가 바꿔서 입력했네요. 자, 이 부분은 치수가 얼마로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그죠? 21로 들어가죠. 해서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면 바뀐 치수에 대해서 형상이 같이 업데이트 되면서 편집되는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작업했던 방금 작업했던 구멍, 자 그죠? 이 구멍을 복사할 겁니다. 해서 원형 패턴을 실행합니다. 패턴하기 위한 피처는 작업했던 구멍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회전축을 선택한 다음에 축은 원통 모서리를 원통면 선택하시고 그에 따른 그죠? 그에 따른 전체 개수 몇 개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전체 개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구멍이 복사가 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라운드랑 못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깎기 라운드를 할 건데 라운드 값을 입력하고 엔터. 자, 라운드가 들어갈 모서리는 첫 번째 바깥쪽 모서리랑 그리고 도면을 봤을 때 안쪽 모서리입니까? 이렇게 안쪽 모서리 두 군데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확인. 그리고 못따기 할까요? 이번에 못따기 합니다. 못따기 하는데 못따기 거리값 입력하시고 그런 다음에 못따기가 들어갈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에 대한 못따기하고 라운드까지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실 하우징에 대한 형상까지 작업을 끝냈고요. 이렇게 작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부품입니까? 자, 세 번째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형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작업을 할 standard.ipt 선택하시고 작성 버튼 눌렀고요. 이제 3번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형상도 가만히 보니까 3번 형상은 하나의 축이거든요. 자, 축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회전체 형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회전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또 다른 스케치를 어디다가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선. 자, 선을 지금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는 그저 대충 이렇게 전체 수평선 하나 대충 그리고 그리고 형상을 대략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꺾였다가 올라가서 꺾였다가 그죠? 이렇게 또 올라가서 꺾였다가 예, 또 올라가서 꺾였다가 예, 이렇게 형상을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또 대각선으로 됐네요. 자, 그러면은 뒤로 돌린 다음에 다시 선을 세로 실행해서 여기서 선이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꺾이고 또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꺾였고 예, 또 직선 내려와서 예, 또 꺾이고 예, 또 직선 내려와서 예,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서 또 꺾이고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현재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전체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얘까지 전체 가로 길이는 183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거리 값이 입력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가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 값을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선부터 다음 선까지의 거리 값도 입력을 하고요. 여기부터 다음 선까지에 대한 거리 값도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한쪽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했습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먼저 지금은 전체 치수 한번 입력해 볼까요? 전체 치수가 얼마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다음 치수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했고 그 다음 치수에 대한 거리 값도 입력하면서 전반적인 가로 치수에 대한 부분을 세팅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로 치수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심부터 이 선까지 전체 지름에 대한 절반 치수를 입력합니다. 중심부터 다음 선까지 반지름 치수죠. 반지름 치수 입력했고 다음 치수에 대한 부분도 반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도 동일하게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인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전체적인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치수 기입이 끝냈다 그러면 자, ESC 버튼 한번 ESC 버튼을 두세 번 눌러 가지고 치수 종료했고요. 나름대로 치수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서 지금 치수가 너무 많이 중복되어 가지고 어떤 놈이 어떤 형상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치수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좀 수월하게 볼 것 같거든요. 아무튼 치수 기입을 지금처럼 완성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를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끝냈다 그러면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치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회전 기능입니까? 그래서 회전. 자, 회전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현재 프로파일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예, 프로파일은 자동 선택되었고요. 축 선택 버튼에서 아래쪽 선을 선택을 하고 전체 360도 회전한다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회전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에는 현재 나사가 들어가거든요. 나사 부분인 스레드 모양 들어가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사용자는 자, 스레드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스레드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사가 들어갈 원통 모서리는 이 원통입니다. 원통을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값, 자, 거리값을 보니까는 전체 거리값이 22가 아니고
실제로 나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19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 부분까지 나사가 표현되고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레드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나사가 들어갈 원통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깊이 값도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양쪽 부분의 나사, 자, 나사 부분이 같이 표현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나사 부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시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변경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스레드도 스레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안시 계열 말고 우리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양쪽에 나사 부분까지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